이번 시간에는 문자의 사용과 식의 계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 단원의 준비학습 부분을 보면 어떤 수 대신에 네모를 사용하여 다음 문장을 식으로 나타내시오. 1번은 어떤 수보다 이만큼 큰 수, 어떤 수를 네모라면 네모보다 이만큼 크니까 더하기 2를 하면 되겠죠. 두 번째는 어떤 수의 3배보다 4만큼 작은 수, 어떤 수가 네모이면 3배면 곱하기 3, 작은 수니까 빼기 4. 1번부터 봅시다. 1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3은 1 플러스 3이 되고 4가 되겠죠. 2번은 나눗셈 곱셈은 순서대로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24에서 6을 나누면 4, 6, 24 곱하기 3 다시 곱하면 4, 3, 마이너스 12 3번은 2를 제곱하면 4 마이너스 3, 5, 15 따라서 마이너스 11이죠. 4번은 음수의 곱은 양수라 그랬죠. 두 음수의 곱은. 그래서 플러스 7 마이너스 2, 3은 6 7에서 6을 빼면 1이죠. 이제 문자의 사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학습 목표는 다양한 상황을 문자로 사용한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제 문자의 사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다양한 상황을 문자를 사용한 식으로 나타낼 수 있고 그 나타낸 식의 값을 구할 수 있는 것이 목표입니다. 학습 요소로는 대입이 있는데 대입은 그 뜻이 한자말로 대할 때 덜 입이라 해서 문자의 사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다양한 상황을 문자를 사용한 식으로 나타낼 수 있고 식의 값을 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학습 요소는 대입이 있는데 대입의 뜻은 대할 때 덜 입이라 해서 문자 대신에 수를 바꾸어서 넣는 것을 대입이라고 합니다. 문자를 사용해서 식을 나타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선 세종 때 만들어진 자경루는 자동으로 시간을 알려주는 물시계이다. 큰 항아리에서 1분에 100ml씩 물이 흘러나온다고 할 때 시간의 흐름에 따라 큰 항아리에서 흘러나온 물의 양을 어떻게 나타내면 좋을지 생각해보자 라고 했죠. 항아리에서 흘러나온 물의 양을 나타내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보자고 한 거죠. 그러면 위에서 1분, 2분, 3분 동안 자경루의 큰 항아리에서 흘러나온 물의 양은 100ml씩 1분에 흘러내리니까 2분이면 곱하기 2, 3분이면 곱하기 3을 해서 1분에 100ml씩 흘러나온 물의 양을 식으로 나타내면 100 곱하기 분을 하게 되면 되죠. 걸린 시간을. 이때 분이라는 문자 대신 x를 사용하면 x분 동안 흘러나온 물의 양을 100 곱하기 x ml과 같이 나타낼 수 있죠. 이와 같이 변하는 수량을 문자를 사용하여 나타내면 간단하다. 즉 변하는 수량을 문자로 나타내는 것을 문자를 사용한 식에서 우리가 알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A원짜리 물건을 사고 1,000원을 냈을 때의 거스름 돈은 1,000원에서 물건 산 값인 A를 빼면 되죠. 또 둘레의 길이가 Xcm인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둘레는 정사각형의 변이 4개니까 X 나누기 4를 하면 되겠죠. 이제 문제 1번을 보면 다음을 문자를 사용한 식으로 나타내시오. 1번은 N살인 누나보다 4살이 적은 동생의 나이는 누나의 나이에서 4살을 빼면 되겠죠. 그래서 N 빼기 4 단위는 나이니까 N 빼기 4살이 되겠고 2번은 자전거를 타고 시속 25km의 속력으로 T시간 동안 갔을 때 이동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 되겠죠. 단위는 킬로미터. 3번은 무게가 30g인 상자에 무게가 Ag인 빵 8개를 넣었을 때 총 무게는 상자의 무게 30 더하기 A가 모두 8개죠. A 곱하기 8g이 되겠습니다. 4번은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각각 Xcm, Ycm인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는 직사각형의 둘레는 가로 더하기 세로가
두 개씩 있죠. 가로가 두 개, 세로가 두 개니까 곱하기 2cm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소통 문제로서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다양하게 나타낸 것이다. 물음에 답해보자. 첫 번째는 일상은으로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를 곱하면 그게 바로 뭡니까? 직사각형의 넓이에 해당이 되죠. 즉 말로 했을 때 직사각형의 넓이는 뭐냐라고 하면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를 곱하면 된다. 두 번째, 수로 나타내는 방법은 직사각형 모양에서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수로 나와 있을 때는 그 수를 곱하면 되죠. 가로 곱하기 세로를 하면 되는데 이렇게 모양이 다른 것은 식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죠. 세 번째는 문자로 나타냈을 때 가로를 A, 세로를 B라고 하면 넓이는 A 곱하기 B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림은 수가 달라지게 되면 전부 식이 다르지만 문자는 어떤 모양의 직사각형이든 가로를 A, 세로를 B라고 하면 넓이는 같은 식인 A 곱하기 B로 나타나죠. 그래서 문자와 수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보면 쓰기에는 시간이 걸리니까 미리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한번 읽고 정리를 합시다. 공통점이라면 문자와 수는 모두 가로와 세로의 길이를 나타내며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다. 차이점은 수는 사각형의 크기에 따라 나타내는 식이 다르지만 문자는 모든 수를 대신해서 하나의 식으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하죠. A 곱하기 B, 가로 곱하기 세로. 두 번째, 문자와 일상언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보면 공통점은 크기에 상관이 없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나타낼 수 있다는 점이고 차이점은 일상언어로 나타내는 식보다 문자로 나타내는 식이 간단하고 정확해서 이해하기 쉽습니다. 문자의 편리한 점은 간단한 하나의 식으로 나타낼 수 있어서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편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 번 더 읽고 정리를 해두세요. 다음은 곱셈 기호가 나눗셈 기호는 어떻게 생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문자를 사용한 식 예를 들어서 2 곱하기 x나 5 곱하기 x 곱하기 y가 같은 경우에 곱셈 기호인 x를 생략하여 간단히 2x, 5xy로 나타낼 수 있다. 즉 문자와 숫자, 문자와 문자 사이의 곱셈 기호는 생략할 수 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일반적으로 문자를 사용한 식에서 곱셈 기호는 생략할 때는 다음과 같이 약속한다. 그 약속에 대해서 알아보면 첫 번째, 수와 문자의 곱에서는 곱셈 기호를 생략하고 숫자를 앞에 쓴다. 문자 앞에. 그래서 3 곱하기 a는 3a, x 곱하기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2x, 숫자를 앞으로, 문자를 뒤로. 두 번째 약속은 1 또는 마이너스 1과 문자의 곱에서는 1을 생략한다. 즉 1a는 그냥 a로, 마이너스 1a는 부호만 나타내서 마이너스 a. 세 번째, 문자와 문자의 곱에서는 곱셈 기호를 생략하고 보통은 문자 순서를 알파벳 순서로 쓴다. 즉 a, x, b가 있으면 a, b, x로 나타낸다. 네 번째, 같은 문자의 곱은 거듭 제곱으로 나타낸다. x가 두 번 곱해지면 x제곱, y가 세 번, x가 한 번이면 y 세제곱 x인데 xy 세제곱으로 나타내면 됩니다. 이제 문제 2번을 통해서 좀 전에 확인했던 곱셈 기호를 생략하는 방법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문자와 숫자가 있을 때는 숫자를 앞에 쓴다 그랬죠. 마이너스 5a, 곱셈 기호는 생략하고 두 번째 문제는 먼저 1은 생략하죠. 그래서 부호만 마이너스이고 a가 2개, b가 하나, a제곱 b. 3번은 소수점은 1은 생략하지 않으니까 마이너스 0.1 숫자를 앞으로 끄집어내고 x 곱하기 y의 곱하기 기호를 생략한다. 마이너스 0.1 xy. 4번은 y 마이너스 3 곱하기 7인데 이거는 이제 수를 앞으로 끄집어내면 7의 y 마이너스 3으로 쓸 수가 있고 전개를 해서 나타낸다면 7y-3인데 여기에서는 그냥 곱셈 기호를 생략하라고 했으니까 7의 괄호 y-3으로 나타내면 되겠습니다. 문제 3번은 다음 식을 곱셈 기호를 생략하여 나타내시오. 1번을 보면 2a 플러스 6이죠. 2번은 4x 문자 앞에 숫자를 두고 마이너스 3y.
문제 해결 문제를 보면 태은이가 곱셈기호를 생략해서 나타내는 문제 중에서 잘못된 것을 정리하고 있는데 옳은 답을 적고 그 이유를 말해보라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1번을 보면 A 곱하기 B는 AB로 나타내고 플러스 이런 그대로 써줘야 되는데 이를 생략했죠. 2번은 곱셈 기호를 생략하되 문자와 숫자가 있을 때는 숫자를 앞으로 써야 되니까 마이너스 5A 이렇게 해야죠. 3번은 x가 3개인데 3번 곱해진 거는 거듭제곱으로 나타내죠. x의 세제곱 플러스 y의 제곱 이렇게 나타내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자를 사용한 식에서 나눗셈 기호를 생략하고 x 나누기 5는 곱하기로 고치면서 역수로 쓴다. 즉 5분의 1로 해서 계산을 하면은 5분의 x로 나타낼 수 있다. 문자를 사용한 식에서 나눗셈 기호는 생략하고 x 나누기 5는 x 곱하기로 하면서 5의 역수인 5분의 1을 곱했죠. 그 다음에 정리를 하면은 분자와 x를 곱해서 1 곱하기 x는 생략해서 5분의 x 이와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문자를 사용한 식에서 나눗셈 기호를 생략할 때는 다음과 같이 약속한다. 어떻게? 나눗셈 기호는 생략하고 분수꼴로 나타낸다. 즉 a 나누기 b는 곱하기로 고치면서 b의 역수인 a분의 1로 곱해서 b분의 a로 나타냅니다. 여기서 역수를 또 잊어버린 학생은 역수는 분자 분모가 바뀐 수를 역수라고 합니다. 원래 정의는 두 수의 곱의 역수관계라는 것은 a 곱하기 b를 해서 1이 될 때 그 수들은 역수관계에 있다고 합니다. 즉 a는 b분의 1이 되고 b는 a분의 1이 되는 거죠. 이제 얘의 문제를 보면 a 나누기 3은 a 나누기 3은 a 곱하기를 하면서 3분의 1로 했었죠. 역수를 곱해서. 그래서 3분의 a 또는 3분의 1a가 되는 겁니다. 2번은 마이너스 4 나누기 b는 마이너스 b분의 4가 맞죠. 곱하기 즉 마이너스 4 곱하기 b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b분의 4가 되겠습니다. 3번은 c 곱하기 마이너스 7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7분의 1c가 되겠죠. 또는 마이너스 7분의 c를 써도 되겠습니다. 4번은 x 플러스 y 나누기 6은 x 플러스 y에 곱하기 6분의 1로 해서 6분의 x 플러스 y 또는 6분의 1 x 플러스 y로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방금 예에서 본 것처럼 이런 방법을 써서 4번 문제를 풀어봅시다. x 나누기 y는 x 곱하기 y분의 1과 같으니까 y분의 x로 쓰면 되겠죠. 두 번째는 x 곱하기 마이너스 5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5분의 1x 또는 마이너스 5분의 x로 나타내면 되겠습니다. 3번은 a 플러스 5 나누기 마이너스 3이라는 것은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1과 같으므로 마이너스 3분의 1 a 플러스 5를 쓰든지 3분의 분자 부분에 a 플러스 5를 쓰면 되겠습니다. 4번은 7 나누기 b-2는 7 곱하기 b-2분의 1이니까 b-2분의 7이 되겠죠. 5번은 곱셈과 나눗셈 기호를 생략해서 쓰면 m 곱하기 2는 2m이고 나누기 n은 밑으로 내려가서 n분의 2m이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2번을 보면 a 나누기 5 곱하기 b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a 곱하기 5분의 1 곱하기 b와 같고 정리를 하면은 5분의 1 ab가 되겠습니다. 또는 5분의 ab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3번을 보면 x 곱하기 y 곱하기 6은 6y죠. 6y분의 1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6y분의 x가 되겠습니다. 4번은 x 나누기 4는 곱하기 4분의 1이 되고 y 곱하기 y는 y제곱이 되죠. 그래서 4분의 1x 마이너스 y제곱이 되겠습니다. 이제 문제 6번을 보면 다음을 기호
곱하기와 나누기를 사용하지 않은 식으로 나타내시오. 1번은 정가가 S원인 신발을 30% 할인한 가격이라 했죠. 그러면 원래는 1에서 30%는 100분의 30이니까 0.3이죠. 0.3을 뺀 S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0.7S가 되겠죠. 0.7 곱하기 S. 두 번째, 사과 A개를 4명에게 똑같이 나눠주면 한 명이 가진 사과는 전체 사과의 개수인 A에서 나누기 4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4분의 A가 되겠습니다. 3번은 4점짜리 수학 X개와 5점짜리 수학 Y개를 맞췄을 때 점수는 4X, 4 곱하기 X 더하기 5 곱하기 Y가 되는 거죠. 정리를 하면은 4X 플러스 5Y가 되겠습니다. 총점은. 다음은 지연이가 친구들과 나눈 대화이다. 대화를 보고 두 자리 자연수를 문자를 사용하여 어떻게 나타내야 할지 생각하여 지연이의 대답을 채워보자. 10의 자리 숫자가 X이고 1의 자리 숫자가 Y인 두 자리 자연수를 나타내는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나타내지라고 물었죠. 그러니까 10의 자리 숫자가 2이고 1의 자리 숫자가 3인 수를 23으로 나타내는 것처럼 X 곱하기 Y로 나타내면 되지 않을까라고 했죠. 그런데 실제로는 10의 자리가 X라는 것은 10X죠. 1의 자리가 Y는 그냥 Y죠. 그래서 10X 플러스 Y로 나타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23이라는 수는 2 곱하기 10 더하기 3 곱하기 1, 1의 자리는 1, 10의 자리는 10을 곱하면 되죠. 그래서 20 더하기 3이 되어서 23이 된 거죠. 그래서 10X 플러스 Y로 나타내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자의 사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